내 연금은 부족한데 물가랑 병원비만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다고요. 요즘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노후 의료비랑 생활비 감당 못해서 퇴직 후에 다시 일자리 찾으러 나섰다는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자고 일어나면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가 통장을 탈탈 털어가는데 정작 내 노후 통장은 비어있는 느낌. 혹시 그러신가요? 나도 뭐라도 불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시작해도 될까?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퇴직금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작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용히 내 또래 사람들 중 일부는 원금 변동은 줄이고 매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한 걸음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은 무섭지만 은행 이자는 부족한 60대, 70대를 위해 주식 같지 않은 주식, 월세처럼 배당받는 구조, 그리고 금리 오르내릴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10년 뒤 노후에서 어떤 차이가 날지 여러분 스스로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 끝자라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새벽,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의 골목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맨 채 천천히 걸어가는 72살 박병호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어깨가 자꾸만 좁아지는 사람이었죠. 그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만난 김떡집 사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형님 오늘도 혼자 드셨어요? 어르신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렇지 뭐. 혼자라도 따뜻하면 됐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던 건 은퇴 후 20년간 모은 9천만 원이 단 2달 만에 사라져버린 상처였습니다. 박 어르신의 삶은 늘 성실했습니다. 공장에서 35년 일하고 아내와 함께 늦은 밤 라디오 들으며 한 끼 한 끼 소박하게 아껴 살았죠. 아들이 장가갈 때도 손주 태어났을 때도 나 쓰는 것보다 애들한테 보태주자 하며 노후 자금도 얼마쯤은 기꺼이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다들 이걸로 월세처럼 돈 벌어요. 안전하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아요. 안전하다는 말, 월세처럼 들어온다는 말, 노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이,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많지 않죠. 그렇게 어르신은 평생 모은 퇴직금 중 9천만 원을 수익률 보장형 부동산 투자라 믿고 맡겨버렸습니다. 증명서도 있었고 설명회엔 또래 남녀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계약서 들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가득했던 자리였죠. 하지만 돈이 사라진 건 단 57일 만이었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떠났고 아들은 대전에서 먹고 살기 빠듯해 그에게 짐 하나 더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거지. 누구 탓하겠냐. 그 후로 그는 아침마다 시장을 돌며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박스 정리하고 떡 진열 도와주며 하루 2만 원, 많으면 3만 원. 나도 일을 하니 다행이다 라며 웃어 보였지만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방 안에서 오래된 아내의 흑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당신 몸부터 챙겨요. 하지만 어르신은 눈을 피했습니다. 자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박 어르신이 웅크린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죠. 형님,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냐, 숙면을 못해서 그래 어지러워서 좀 앉아 있는 거야. 하지만 떡집 사장은 알아차렸습니다. 며칠째 어르신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걸. 홀몸이라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는 걸. 그날 어르신의 손에는 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색이 바랜 오래된 라디오. 아내와 함께 들었던 단 하나 남은 물건.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노년층 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월 지급식 상품을 찾는 분들은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라디오를 꺼려 하는 듯 손을 떨다가 다시 켜고 귀를 바짝 대며 듣기 시작했죠. 그대였습니다. 시장 반대편에서 큰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요, 누가 좀 와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박 어르신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라디오는 바닥에 떨어져 깨진 채 흐릿한 목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투자 구조를 꼭 확인하시. 떡집 사장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형님, 제발 눈 좀 떠봐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그 어르신, 작은 일 하나에도 고마워, 고맙네 하며 웃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꺼낸 말은 그게 최선입니까? 순간 모든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평생을 바꿔놓은 말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상치 못한 진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쓰러진 자리에는 깨진 라디오가 바스러진 유리를 흘리며 마지막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죠. 안전한 월 지급 반드시 구조를. 떡집 사장은 울먹이며 구급대에 전화했고 생선가게 주인 과일상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어르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왜 이제야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박 어르신. 검사 결과는 극심한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 여기에 탈진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버티신 겁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혼자 감당해 오신 것 같네요. 말을 들은 떡집 사장은 자리를 지키다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상인 모두가 눈치껏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매일 편의점 1+1 할인 도시락만 먹어온 것, 새벽마다 구석에 앉아 흑백 사진을 보며 한숨 쉬던 것, 아들이 전화하면 괜히 괜찮다, 잘 먹고 잘 지낸다며 웃던 것, 그 모든 거려. 다음 날 새벽같이 어르신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떡집 사장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 놀래키면 못 써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멀리 창문 밖 흐릿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돈 잃은 것보다 그거 숨긴다고 남은 사람들 걱정하게 만든 게 더 바보였어. 떡집 사장은 어르신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르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떡집 사장은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살아온 이 사람들이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님 편인 거 몰랐어요? 박 어르신은 얼굴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춰온 마음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떡집 사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기대드릴 차례예요. 박 어르신이 퇴원하자 시장 상인들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야채 가게는 형님 오늘은 이거 드세요 라며 따끈한 미역국을 포장했고, 과일 가게는 이제 비타민 챙겨 드셔야지 라며 딸기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옆 골목 국수집은 평생 공장 다니신 분이 국물도 못 드시면 안 돼요 라며 소면을 삶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집 사장은 어르신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시장 사람들 다 같이 모았어요. 형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봉투 안에는 누군가 5,000원, 누군가 10,000원, 누군가 30,000원씩 모은 소박한 시장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봉투를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그때 떡집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내분이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라고 했겠지. 아내의 말, 어르신의 인생을 지켜준 마지막 말. 그 말이 다시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어르신은 깨진 라디오 대신 중고 스마트폰을 들고 작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월 지급식, 니츠, 커버드 콜이 뭐야? 하지만 시장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에게 작은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형님, 뉴스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시작하라네요. 월세처럼 배당이 나온다던데요. 니츠는 건물 월세 받는 느낌이라던데요.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뜻밖에도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채권 ETF를 조금 사두었고, 누군가는 이자처럼 들어오는 ETF가 있다며 설명해 줬습니다. 하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뒤처진 게 아니었구나. 다들 조금씩 배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며칠 뒤, 박 어르신의 집 우편함에 작은 등기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9천만 원을 맡겼던 그 투자회사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상이라도 해준대요. 떡집 사장의 말에 어르신은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마음만 더 흔들리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르신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날의 진실?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왜 지금이란 말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수년간 연락이 뜸했던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침묵을 깨고 꺼낸 말은 박 어르신의 남은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현관 앞,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년 만의 만남, 하지만 얼굴은 어릴 때 보던 그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정면으로 싸우다 지친 사람처럼 눈가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박 어르신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찾아오리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등기봉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투자회사,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떨리는 숨을 골라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돈을 맡겼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찾아가 항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돌려줄 돈도 없고 내려놓으시라. 박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알고도 왜 나한테?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대전에서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 요청할까봐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한 문장을 말했다. 내 아버지 돈은 내가 나중에 갚아라. 그 말 듣는 순간 차마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박 어르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최선이었냐? 그 말에 아들은 마치 심장을 찔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는 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아버지까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는 평생 똑부러진 분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망했어. 이 말을 참아 못했어요. 아들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웃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당신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어르신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돌아보며 차갑게 말하려던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다 품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떡집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내가 생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일어나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화내세요. 저 자격 없어요. 박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화낼 힘도 없다. 그리고 미워하고 살기엔 내가 남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아들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과 아들은 나란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세요? 형님이 늘 자랑스럽다 하셨어요. 어르신은 부끄럽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아들은 그 말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떡집 사장은 따끈한 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걸으시니 보기 좋네요. 원래 인생은 내가 망쳐도 가족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아내의 흑백 사진 앞에서 따뜻한 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배울 거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주식 같은 건 무섭지만 주식 같지 않은 주식부터 천천히. 아들은 살짝 웃었습니다. 리츠 월배당 ETF 그런 거요? 어르신은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너도 나랑 같이 배워볼래?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 손잡아 드릴게요. 며칠 뒤 떡집 사장이 새 라디오를 건네주었습니다. 형님, 이건 시장 사람들 마음이에요. 어르신은 라디오를 조심스레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년기의 재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노후의 시작입니다. 어르신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 노후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준 거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늦었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은 어떤 나이에서도 늦지 않습니다.